지금부터 말할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니다. 80년대 마약과 테러로 혼란스러웠던 멕시코에서 일어난 일로 성경에서 예수가 자기를 희생하여 사람들을 구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지금의 DEA를 만든 미국 마약 단속국의 예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DEA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DEA는 미국 법무부 산하의 법 집행기관으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면적인 세계전쟁을 선언하면서 1973년 7월 1일 설립하였고 목표는 마약의 단속과 유통을 막는 것이며 마약 수사를 위한 전문 특수부대까지 보유하고 있다. 설립 초기 1000여 명의 직원과 하나로 약 8억 정도의 집행 예산이 부여되어 시작된 작은 기관이었다. DEA가 막 설립될 당시 멕시코는 마리화나 재배지로 유명했었다. 마약 최대 생산지던 콜롬비아와 달리 멕시코 마약상들은 마리화나를 재배하여 좋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국의 마리화나를 판매하면서 돈을 벌고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멕시코 마약상들은 각각 농장처럼 자신의 작은 밭에서 마리화나를 재배해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유통망을 구축, 판매하고 있었고 그런 시스템을 플라자라고 부른다. 수많은 플라자들이 존재했고 서로 경쟁했었다. 그러하기에 서로 간의 사이는 좋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쯤 두 남자가 나타났고 멕시코와 미국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멕시코 사법부 연방경찰 요원이었던 미구엘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 일명 펠릭스로 불리던 자와 미국 해병대 복무를 막 마치고 캘리포니아주의 칼레시코 DEA 소식으로 배정된 엘리케 카마레나 일명 키키였다. 먼저 펠릭스는 경찰 요원이던 시절부터 두뇌가 비상했다고 한다. 경찰 시절 그는 시날로아주의 주지사인 셀리스의 개인 경호원이었다. 시날로아 주지사는 마리화나 유통 판매에 밀접했었던 인물로 자연스럽게 그를 도와 그의 사업을 도와주며 성장했고 후에 라파엘 카로 퀸테로 일명 라파와 어네스토 폰세카 카렐리오 일명 네토와 만나게 되어 그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마약 범죄 세계로 뛰어들게 된다. 펠릭스가 등장하기 전 멕시코는 앞서 설명했듯이 작은 군락처럼 곳곳에 퍼져있는 플라자들이 서로 물건을 팔고 흥정하는 시골의 번개처럼 나타났다 번개처럼 사라지는 오일장과 다름없었다. 마리화나만 판매했었고 수입은 한 마을의 유력가 정도의 재력을 쌓을 수 있는 정도로 생각보다 그리 좋지 않았다. 펠릭스는 가장 먼저 서로 견제하고 싸우기만 했던 곳곳에 퍼져있던 플라자들을 한 곳 한 곳 찾아가 유비가 제갈량을 등하듯 직접 설득하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하여 펠릭스는 각기 작은 유통망만 가지고 있던 플라자들을 모두 한 곳으로 응집시켜 거대 유통망으로 탈바꿈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 조직이 바로 현재 멕시코 카르텔의 단군 할배격인 과달라하라 카르텔이다. 또한 펠릭스는 라파와 함께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것을 시도하는데 바로 허허벌판인 멕시코 사막 땅 한가운데다 마리화나 재배밭을 건설하는 것이다. 물 한 방울 없는 사막 한가운데 마약밭이 있을 줄은 누가 상상이라도 했을까. 수차례 시도 끝에 엄청난 양의 파이프를 연결시켜 대량의 물을 끌어와 사막 한가운데 마리화나 재배지를 만들게 된다. 그렇게 과감한 시도와 새로운 발상을 접목시켜 거대 세력을 구축한 펠릭스는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갔고 전 멕시코를 자신의 발 아래 두게 된다. 그리고 때마침 콜롬비아의 거대 마약상인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메데인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의 코카인 미국 운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당시 코카인을 기존의 공해상으로 보내던 루트에서 다른 루트를 뚫어 미국에 보내려는 이 두 카르텔의 계획과 그 계획을 통해 더욱더 거대해지길 원하는 펠릭스의 계획이 만나게 되어 멕시코 카르텔과 콜롬비아 카르텔은 손을 잡게 된다. 그리하여 코카인이 최초로 멕시코 땅을 밟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당시 코카인에 비해 멕시코에서 열심히 키우던 마리화나는 부피도 훨씬 크고 가격도 훨씬 쌌다. 코카인은 마리화나의 15배 정도의 가격에 거래됐으며 담뱃잎에 섞어 피우던 마리화나에 비해 코카인은 고운 가루 형태로 마리화나는 코카인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코카인이 본격적으로 멕시코 땅을 밟고 안전하게 지나가면서 미국으로 판매되었고
이렇게 막대한 수수료가 펠릭스에게 굴러들어오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펠릭스는 멕시코의 정재기를 손에 쥐게 된다. 그리고 같은 시기 DEA에 막 신임내기로 들어온 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 키키 카마레나이다.